안녕하세요. 코카콜라 최종 코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경기 분해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기존까지는 해외, 국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분해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배우시고 저도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순수 동호인 분들의 경기를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전국에서 구청장기 대회가 열리고 있겠죠. 제가 거주하고 있는 금천구에서도 요번에 구대회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30대 D조 경기를 준비를 해봤는데 참가 선수 두 분이 앞전에 옛날에 코카콜라 라켓 썰전 기억나시나요? 그때 같이 촬영을 했던 형님 두 분이 30대 D조를 출전을 하셔서 제가 경기 분해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이제 순수 동호인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의 영상을 받아서 경기 분해를 진행을 해보고 그 경기 분해를 했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레슨을 통해서 조금 이어나가는 컨텐츠를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경기는 30대 D조 남자 복식 경기인데요. 아마 정말 대부분의 D조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경기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트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문종이 형, 재정이 형, 저희 썰전 멤버들입니다. 네, 지금 스타트 하자마자 아쉽게 아웃이 되었어요. 대회에서 저런 아쉬운 실점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저런 실수를. 지금 스매시. 예. 짧아요. 스매시가 조금 안 좋았죠. 지금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 문종이 형이 스매시를 때렸습니다. 문제점이 뭘까요? 팔로만 때렸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스매시를 팔로만 때렸다. 팔로만 스매시를 타고 한다면 뭐 볼이 나가기는 하겠죠. 하지만 스매시가 너무 가볍게 나가기 때문에 상대가 리턴을 하기도 쉽고 방향을 전환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스매시에 힘을 실어 주시려면 팔로만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어깨, 뭐 가슴, 허리까지 사용되는 이렇게 상체가 전체적으로 사용이 되어야만 강력한 스매시를 타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문제점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매시를 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번에 또 나온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운 좋게 상대분이 실수를 하셔서 득점을 이어갑니다. 오늘 1대1 정도로. 지금 여기서도 멈출게요. 지금 재정이 형이 롱서브를 넣었어요. 근데 이제 상대방 선수가 잘 때린 것도 있지만 재정이 형이 수비 준비를 하질 않았습니다. 롱서브를 넣고 상대가 타구를 하기 직전에서야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럼 당연히 늦죠. 롱서브를 넣고 롱서브를 여러분 넣었잖아요. 롱서브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볼이 나가자마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요. 상대보다 빠른 타이밍에 타구를 해야만이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타구를 하는 순간에 준비를 하시면 당연히 늦죠. 그러니까 롱서브를 넣으시게 되면 스매시, 드롭을 조금 준비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넣자마자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 분이 잘 때리신 것도 있어요. 스코어는 2대1입니다. 매너가 좋으십니다. 지금도 지금 뭐 득점을 했기 때문에 멈추진 않겠지만 뭐 코스만 좋았을 뿐이지 스매시 메커니즘 전체적으로 보면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보시면 정말 조금 팔로만 때린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멈출게요. 지금 재정이 형이 드라이브 이후에 스매시를 타구를 해서 득점을 올렸는데 지금 재정이 형의 문제점은 드라이브 스윙이랑 스매시 스윙이 똑같아 입니다. 왜 그러냐면
백스윙이 없어요. 어깨를 빼는 게 없어요. 어깨를 제대로 빼는 동작을 해야만 뒤에 공간을 사용해서 백스윙을 사용해서 스매시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재정이 형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이렇게 때리고 스매시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스매시를 타고 하기 직전에 스윙 연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스매시를 때리고 싶다라는 욕심 때문에 스윙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저렇게 아쉬운 스윙이 나오고 맙니다. 드라이브는 이렇게 때려도 돼요. 하지만 스매시는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됩니다. 반 스매시도 절대 이렇게 때려서는 안 돼요. 반 스매시도 뒤에서 백스윙 나온 힘을 이용해서 강하게 때려주는 거지 팔로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스윙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영상을 조금 보시고 내 스윙이 저렇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 자세부터 어깨를 여는, 그리고 백스윙을 사용을 하는 메커니즘의 연습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연타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득점을 올린 거예요. 3대2. 네, 괜찮았어요.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드린 수비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 문제점이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진행이 조금 늦어요. 올리는 게 조금 늦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제가 멈출게요. 지금도 똑같죠, 여러분? 제대로 된 스매시 스윙을 하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스매시 타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금처럼 상대방 분이 방향 전환을 저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스매시가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상체를 사용을 하지 못한 스매시는 스매시가 결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스피드도 빠를 수가 없어요. 정말 팔힘이 좋으신 분들은 스피드는 빠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힘이 끝까지 실려 나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매시를 연습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우선 스윙의 메커니즘을 조금 연구를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력한 스매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재정이 형은 저거는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스코어는 5대3입니다. 지금은 조금, 지금도 문종이 형의 이제 언더 클리어가 조금 많이 짧았고 재정이 형도 준비를 하지 않았고 두 가지 문제가 거친 것 같습니다. 언더를 올리실 때는 높게 멀리 보내주셔야 돼요. 짧죠? 지금도 이제 푸시 상황이었는데 푸시 상황에서 운 좋게 인이 되었지만 충분히 아웃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득점을 올렸네요. 이제 승마점 됐으니까 올라가자. 잘 때리셨어요. 계속 수비 준비가 조금 아쉬워요. 저희 형들은 수비 자세를 조금 더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높고 멀리.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방금 재정이 형이 언더클리어를 높고 멀리 잘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더클리어를 높고 멀리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언더클리어, 언더클리어뿐만이 아니라 클리어,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공격적인 성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클리어라고 하면은 자기 진영, 자기 팀의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어를 높고 멀리 보낼수록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언더클리어가 짧으면 당연히 준비를 할 시간이 없겠죠. 언더클리어가 짧으면 상대에는 바로 때릴 수 있는 높이까지밖에 안 간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정말 임팩트 있는 실점을 내주고 마는데요. 그렇게 임팩트 있는 실점을 하고 나면 경기의 분위기가 너무 뒤집히기 때문에 대회에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언더클리어나 클리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스윙을 끝까지만 밀어주신다면 충분히 높고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조금 집중해서 타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번은 6대7입니다. 지금도 진짜 못하네 오늘. 백 클리어도 잘 안 되고 수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백 클리어도 너무 낮게 날아갔고 수비 준비도 아예 안 했습니다. 레슨은 지금까지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도 보시죠. 뭐야? 드라이브가 낮았고 수비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다. 드라이브가 낮든 언더클리어가 낮든 우선 상대에게 실점을 내주기 전에는 준비를 해야 돼요. 수비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오, 잘 보냈어요. 지금 멈출게요. 지금 재정이 형이 리시브 상황에서 정말 빈 코스로 정말 잘 보냈고요. 지금 문종희 형이 그래도 마무리는 해주긴 했지만 저렇게 네트 앞에서 붙어서 있는 상황에서는 스윙을 하실 때 이런 큰 스윙을 하실 필요가 없죠. 앞에서 그냥 툭 건드리기만 해도 득점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저기서 불안정하게 어깨를 빼면서 큰 스윙을 한다? 이거는 정말 조금 비효율적인 플레이다. 배드민턴에서는 효율적인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와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가볍게 타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임팩트 있는 득점을 올리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방금처럼 어깨를 빼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점프를 하셔서 때려 꽂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빼서 타구를 한다? 네트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와 가까울수록 그냥 가볍게 친다, 안정적으로 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쉽게 깔끔하게 득점을 올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재정이 형이 리시브를 정말 잘해줘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7대8입니다. 오, 찬스죠. 아유, 이게 지금 설명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왜 저렇게 스매시를 못 치나 이유를 설명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백은 정말 좋았어요. 만드는 과정은 좋았지만 스매시에서 땅에 꼬라박은 이유는 일단 스윙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신의 타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매시 타점을 제대로 잡아놓지 않고 스매시를 타구를 하게 되면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고 저렇게 땅에 꼬라박게 돼요. 여러분들 스매시 타점이 어디죠? 스매시는 앞으로 치는 게 스매시잖아요. 스매시는 앞으로 내려 꽂는, 각도를 줘서 내려 꽂는 게 스매시이기 때문에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앞에 위치해야만이 팔을 이용해서 상체까지 연결이 되는 스매싱을 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종희 형 같은 경우는 스매시 타점을 앞이 아닌 살짝 요 정도에 두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 두니까 스윙이 나갈 수 있는 궤적이 너무 좁죠. 그래서 팔로만 스윙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방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조금 급한 상황에서는 준비 자세를 취하는 시간도 너무 짧기 때문에 땅에 꼬라박는 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스매시를 정말 선수들처럼 강하게 때리고 싶다, 스매시 욕심이 난다 하시면 우선 스윙 메커니즘에 대한 연습을 하시고 자신의 타점을 찾으신 다음에 그 타점을 통해서 강하게 힘을 실는 방법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단계를 밟으셔야만 제대로 된 스매시를 구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빼먹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스매시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 준비 스윙 자세, 기본 스윙 이런 것들을 조금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조금 해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대회를 나가서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스매시를 구사를 하실 수 있다.
코카콜라가 정말 경험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실점을 하게 되면 파트너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타격이 큽니다. 예. 네트에 걸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스코어는 지금 10대 7인 것 같습니다. 오, 잘 들어갔어요. 아이고. 방금 랠리는 그래도 득점을 하려고 연속 공격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은 똑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이랑 동일해요. 쌌어. 이렇게 너무 뜨죠? 보세요. 지금도 똑같이 나왔죠. 다시 멈출게요. 지금도 나왔죠. 백이 짧아요. 거의 이거는 레슨 볼 수준으로 날아가는 수준이에요. 백이 짧은 이유는 끊어친다는 얘기입니다. 백을 타고 할 때 이렇게 끊어친다는 얘기예요. 끊어치면 순간적으로 나가는 속도는 빨라서 자기가 제대로 쳤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포핸드 스매시도 똑같고 백핸드 스매시도 똑같고 포핸드 클리어도 똑같고 백핸드 클리어도 똑같이 끊어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가는 속도만 그 느낌만 빠르고 강할 뿐이지 공이 끝까지 뻗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백클리어를 치실 때 세게 끊어치는 게 아니라 밀어주는 동작까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멀리 나가는 백클리어가 돼요. 이렇게 밀어줘야지.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 없이 그냥 이렇게 끊기만 하면 진짜 레슨볼, 스매시 때리기 딱 좋은 볼이 되고요. 백이 짧으면 수비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낮게, 아주 낮게, 정말 이용대 선수처럼 낮게, 혹은 김사랑 선수처럼 낮게 수비 자세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재정이 형이 습관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백클리어가 우선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방금 상황에서는 수비 준비 자세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 수비 준비 자세가 되면 그 다음에 백클리어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안 된다. 자세를 지금 낮춰야지. 땅바닥에. 땅바닥에 그래도 붙여 평상시에는 잘 하시는데 대회라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형들이. 스코어는 11대 7. 오, 봐봐, 이런 거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요. 지금 저희 형들이 드라이브 상황은 잘해요. 근데 이제 높거나 낮게 가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좋아요. 지금은 뭐 아쉬운 실점이죠. 상대방이 헤어핀을 정말 잘 놔줬기 때문에 실점을 한 거라서 저희 형들이 잘못된 플레이를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코트 체인지를 했고요. 스코어는 13대 8입니다. 오래 숙이기가 그렇지, 이런 거 때려야지. 떨린단 말이야. 지금 괜찮았어. 지금 괜찮았고 스코어는 9대 13. 조금 뭐 짚어드릴 부분은 있었지만 다음번에 또 나오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도 빼. 때려. 때려.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은 뭐 문종희 형의 플레이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팔로만 스매시를 타구를 하고 있다. 이 팔로만 타구를 하는 이유는 스윙의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타점이 잘못 잡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 재정이 형의 백핸드 클리어가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백핸드 클리어 타점은 똑같이 포인트 클리어랑 똑같아요. 위여야 돼요. 위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재정이 형은 클리어를 타고 해야 될 타이밍에 준비를 하고 미들에서 클리어를 타고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와 똑같은 스매시를 딱 치기 좋은 레슨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타구를 하려고 좀 여복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보다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하게 타구 하려고 미들에서 약간 미들 상단부에서 타구를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충분한 힘이 있고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상단부에서 세게 치려고 욕심 안 부려도 돼요. 백핸드 클리어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 포핸드 클리어 칠 때 죽어라 이렇게 안 때리잖아요. 포핸드 클리어와 백핸드 클리어, 포핸드 백핸드만 다를 뿐 메커니즘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핸드 클리어를 타고하는 느낌으로 백핸드 클리어를 타고를 하셔야 돼요. 같이 연동지어서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백핸드 클리어는 결코 세게 때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가볍게 멀리 밀어주는 게 좋은 거다 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문종우 형이 지금 차력이 많이 딸려요. 근데 저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연습 경기에서는 저렇게 때리려고도 안 하거든. 놓거나 아니면 밀어요. 그래서 방금 같은 모습은 저는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웃입니다. 지금도 앞에서 저렇게 밀면 안 돼요. 올리거나 아예 누르거나 놓거나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지금 아웃이 됐지만 지금 재정이 형의 스텝이 조금 어색했죠. 뒤로 가다가 깽깽이로 갔는데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아이고 지금 여기서 일단 뭐 문종우 형은 똑같이 또 팔로만 스윙을 타구를 했고요. 재정이 형이 수비를 할 때 잘못한 부분 여러분들 아시나요? 수비를 할 때 하체를 고정하고 타구를 해야 돼요. 근데 재정이 형은 이러고 계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죠, 하체가. 그러면 콕과 사정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타구를 하시면 안 돼요. 하체를 제대로 잡아주시고 자세를 낮추신 다음에 상체를 조금 이제 돌려가면서 하체는 고정을 하셨으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는 최대한 줄이셔야 됩니다. 네. 조금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에서 재정이 형이 조금 실수를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두 분 다 계속 반복된 같은 내용으로 실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정을 하면 돼요. 정도. 아이고. 지금 일단 스윙은 두 분 다 정말 전체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저도 좋았어요. 지금 똑같죠? 수비 자세부터 다시 그렇지. 가볍게, 그렇죠. 지금은 득점을 올렸지만 방금 백 같은 경우는 포핸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디조이기 때문에 백핸드로 해도 득점을 올렸지만 급수가 올라갈수록 저런 볼은 다시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대한 라운드로 칠 수 있는 볼은 백으로 치지 마시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라운드로 타구를 하시게 되면 템포를 더 빨리 갖고 올 수가 있어요. 라운드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라운드가 제일 중요해요. 헤어핀 와우. 와, 헤어핀 진짜 높게. 그렇죠. 계속 때려, 다 때려. 아유. 그래도 라운드를 하려고 했고. 근데 저렇게 지나가는 볼, 이렇게 앞에 보이는 볼이 아니라 지나가는 볼은 그냥 백도 포핸드도 아니라 파트너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어줍지 않게 타구를 하게 되면 잘 올렸다. 실점을 하게 돼요. 그렇지, 잘 올렸다. 아이고. 지금 이 두 팀의 차이점은 상대편 분들은 제대로 된 공격을 할 수 있고 우리 형들은 공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가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체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 경기가 마지막 경기라서 저 형이 지금 많이 체력이 딸립니다. 그래도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찬스죠. 아이고. 재정이 형 뭐예요? 재정이 형? 지금 같은 경우는 꼬인 게 뭐냐면 재정이 형이 전위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칠 것 같은 볼은 이렇게 드는 동작을 하시면 뒤에 사람도 못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볼이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그 시야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걸렸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준비 자세도 늦고 스윙도 느리고 타점도 제대로 안 맞으니까 저렇게 조금 아쉬운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부분도 이겼나 보네? 뭐 상대방 선수분이 점프를 높게 하셔서 타구를 하신 것도 있지만 문종이 형의 이 백핸드가 매우 짧았습니다. 이승 하선 좋았죠. 첫 번째 판치 치고 두 번째 판치 야, 좋은 판치. 엄청 잘 때리셨죠. 공중에서 제대로 물렸을 거예요. 스매시의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와, 힘 좋게 잘 때리셨습니다. 아 여기 지금도 준비가 조금 반응이 늦었죠. 아저 최승희 형 말씀하신다. 이게 조금 준비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재정이 형 같은 경우는 준비가 느려서 반응이 조금 느립니다. 네, 제껴만 치시고. 그렇지. 가볍게 하면 돼. 급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아, 낮아요. 옆에. 가볍게. 가볍게. 오케이. 아웃이요. 방금 랠리 정말 좋았죠? 방금 랠리가 정말 좋았죠. 저 구성으로 가면 잘못된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한다. 그러면 D조, C조 충분히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케이. 나이스. 때려. 오케이. 그렇지. 유재장. 좋았습니다. 지금 방금 오케이, 다 문초우 형 잡았다. 저거는 진짜 운 좋게 20점 넘어갔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상대는 방향 전환을 하기도 정말 쉬운 볼이 되는 거죠. 아니지 그건 푸시지. 뭐야? 어디가? 쇼스템 뭐야? 슈퍼리 마냥 슈퍼리. 가볍게 준비. 봐봐 준비. 아. 네 여러분, 금천구청장기 30대 D조 남자 복식 경기를 지금 하나 보셨는데, 우선 상대방 분들은 공격을 하실 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이 솔직히 이길 줄 알았고요. 저희 형들이 실수를 하는 내용, 잘못된 내용이 보면 제가 계속 같은 내용만을 짚고 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재정이 형 같은 경우는 뭐 수비 동작, 수비 준비 자세,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부족하고, 문종이 형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재정이 형은 일단 수비 준비 자세, 동작도 부족하고, 이제 두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부족한 거는 스윙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직 모르신다. 그리고 타점을 모른다. 자기만의 스매시 타점을 모른다. 그리고 스매시에 타구를 할 때 상체를 사용하는 법을 모른다. 지금 배드민턴을 몇 년째 치고 계신데 레슨도 받으셨는데 조금 이상하게 잡힌 것 같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잘못된 습관이 들여진 상태에서 고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형들이시고 하니까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고쳐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강하게 고쳐 나갈 건데, 만약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바꿀 수밖에 없어요. 거울을 보시고 자신의 스윙이 뭐가 이상한지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세요. 촬영을 하셔서 연습하세요. 스매시 타점 같은 경우는 뭐 농구 골대나 어떤 기둥이라든지 뭐 셔틀콕을 걸어서 타점을 맞추는 연습을 하세요. 이러한 기본적인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강력한 스매시를 구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시청자분들의 경기 영상, 자기의 영상을 조금 분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제 이메일로 뭐 성함과 연락처, 급수를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분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